자, 오늘도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며칠 전에 중국 상하이 상공에서 의문의 미확인 물체가 찍혀서 인터넷상에서 이것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미확인 물체는 상하이 동방명주 타워 인근 상공에서 촬영이 됐다고 하는데, 거대한 검은색 삼각형 형체로 포착이 되었고 구름과 아무런 상관없이 방향을 바꾸거나 하늘에서 그대로 멈춰 있기도 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은 한 시민이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인데, 삼각형 모양은 상당 시간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었고 언뜻 보면 구름에 투과돼서 자연히 만들어진 희미한 삼각 모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히 만들어진 형상이 아닌 이유는 구름이 흘러가도 삼각형 비행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심지어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21일 밤 중국 상하이 상공에서 목격이 됐고, 삼각형 모양의 검은 물체는 한 사람뿐 아니라 여러 시민의 휴대폰으로 동시 촬영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 영상에서 담겨진 시민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 최소 4명 이상이 목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모두 야외에 우연히 나왔다가 삼각형의 미확인 물체를 포착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 언론에서 이 삼각형의 물체에 대해서 크게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데, 과거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저 고도에서 날아다니는 거대하고 조용한 삼각형 UFO가 목격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반면 비행물체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본 한 시민이 웨이브를 통해서 저것은 건물 경관 조명이 투영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2017년도에도 똑같은 삼각형의 물체를 자신이 목격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고층 건물 사이에서 보인 삼각형은 실상 고층 건물에 반사된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자신이 직접 촬영했던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 삼각형의 미확인 물체가 찍힌 이 상하이 장소에서는 주변에 특별한 고층 건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확인 물체가 발견되는 곳이 비단 중국뿐 아니라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미 해군 조종사들의 UFO 목격 사례를 조사했던 예비평가 보고서를 들춰보자면, 미 정보국은 조사 대상 144건 중 일부는 식별 오류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물체였다면서, 외계 과학 기술이라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UFO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미확인 비행체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언론에서 현재 나온 미확인 물체, 즉 검은 삼각형의 정보고요. 이 미확인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을 자세히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체를 밝혀보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 사태 이후 미확인 물체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었죠. 코로나 사태 이후 이것은 그 빈도가 늘어났고 세계 곳곳에서 엄청나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도 다양하고 모두 지구의 중력을 거의 무시한 채 높은 고도와 물속에서 거의 저항력을 받지 않고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자는 밤 라자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언급드렸다시피 밤 라자르는 이 당시에 중력 엔진을 개발하고 있었고 모스코뷴이라는 원소를 이용해 엔진을 가동시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중력장을 이용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작동 원리라고까지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밤 라자르가 51구역에서 가장 흔한 모양의 비행체 형상이 바로 삼각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삼각형과 원반의 모양, 즉 이 두 가지의 모양의 중력 엔진 비행체가 지구에서 가장 안정적이며 저항 없이 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 라자르가 했던 이야기가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목격이 된 비행체 모양도 트라이앵글의 삼각형과 원반의 비행 물체였습니다. 과거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는 UFO, 즉 미확인 비행 물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지만 그 논란은 현재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 국방부가 UFO의 진위 여부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 미확인 비행물체 출현 영상 3편을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또한 인정하기까지 했는데, 현재까지 제기되었던 수많은 UFO 논쟁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던 UFO는 앞서 언급드렸던 검은 삼각형, 즉 블랙 트라이앵글 모양의 항공물체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포착된 검은 삼각형 UFO의 미스터리 비행체는 그전부터 중국뿐 아니라 수많은 UFO 보고서에서 끊임없이 거론되어 왔던 비행체고 또한 가장 많이 목격되었던 UFO이기도 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찍힌 검은 트라이앵글은 미국 샌디에이고 해안에서도 똑같이 포착이 됐고요. 블랙 트라이앵글 UFO의 공통점은 바로 소음이 없고 어두운 색을 띠면서 축구장보다 더 큰 크기의 우주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확인 비행체는 모든 지구의 중력장을 거스르면서 비행을 했고 그 어떤 불꽃이나 추진체를 장착하지 않고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출몰이 급증하고 있는 중소형의 미확인 비행 물체도 모두 삼각형과 원반의 형태를 가진 UFO였고 그 어떠한 추진체도 없고 소음도 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UFO는 1952년 미 공군이 식별 불가한 비행물체라는 용어를 만든 후 몇 년 동안 학자들이 이것을 UFO 혹은 비행접시라고 불렀었는데 그 후 목격자들은 접시, 달걀, 모자, 시가, 부메랑, 전구, 심지어 틱탁 캔디까지 다양한 모양으로 UFO를 묘사하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특이한 모양들은 대부분 모두 위조되거나 조작된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많이 현실적인 UFO로 찍힌 사진들은 그 비행체 모양이 모두 화살촉 모양 또는 삼각형 모양의 비행체들이었고 원반형에 가까운 비행체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UFO 연구원이자 삼각형 UFO의 저자인 데이비드 밀러는 미확인 삼각형 우주선과 관련된 1만 7천 개 이상의 사례 파일을 검토한 결과 목격자들 모두가 그것을 검은 삼각형 모양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던 검은 삼각형의 일관된 비행 형태는 바로 호버링, 그러니까 공중 정지 비행을 했다는 것과 이때 지형을 분석하거나 일부 자연의 감시 또는 무엇인가를 스캔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고 일부 사람들은 가축을 납치하는 장면을 보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상하이에서 찍힌 검은 삼각형의 미확인 물체, 이것도 밀러가 주장하는 검은 삼각형의 비행체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하이에서 목격된 검은 삼각형의 비행 물체는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진짜 삼각형 모양의 검은 비행 물체가 찍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블랙 트라이앵글 UFO 출몰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1960년대 경우 한 해 동안 런던, 마드리드, 체코슬로바키아, 미국, 코네티컷, 조지아, 펜실베니아, 텍사스 상공에서 목격되기도 했고 심지어 유럽에서 목격되었던 삼각형의 비행 물체가 불과 30분 만에 LA에서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1969년에는 주 방위군 조종사들이 푸에토리코 산후안 상공에서 20분 동안 삼각형 모양의 직격 50피트인 약 15m 크기의 비행물체를 발견했고 그것을 미행하다가 연료 부족으로 인해 기지로 돌아온 실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2010년경에는 수백 명의 벨기에 사람들이 목격을 했던 중심에 붉은 빛을 뿜는 삼각형 미확인 비행체를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목격담들은 1960년대를 시작으로 해서 삼각형 모양의 UFO를 약 8,100건 이상 목격되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고 국립 UFO 보고센터는 2020년 상반기에만 무려 200건이 넘는 UFO가 신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중국 상하이와 미국 해안에서 목격되었던 삼각형 비행물체, 그 진실은 무엇이란 말인가? 다시 한번 이쯤에서 밤 라자르의 주장을 우리가 되새김질 해보자면 삼각형과 원반형의 중력 엔진 비행체가 지구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 지구 중력과 환경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 자,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주는 무중력에 가까운 공간이기 때문에 지구에서처럼 어떠한 저항력의 힘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같은 회귀한 모양의 위성도 놀랍게도 그 속도가 초속 47km나 됩니다. 한마디로 우주 같은 무중력 환경에서 그 형상의 모양과는 별개로 중력 가속도 법칙에 의해 행성의 중력도움 항법으로 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 UFO가 원반과 삼각형 모양의 형상이 많다라는 증거와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저항의 최소함을 위한 모양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지구 내 중력과 장애 저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비행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같은 환경에서 최적화된 모양으로 비행할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령 아무리 좋은 중력 엔진을 어떠한 비행체가 보유하고 있다고 한들 그 모양이 중력이나 혹은 물과 대기 같은 장애 저항력에 영향을 미치는 형상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중력 엔진의 비행체라 하더라도 그만큼 비행하는데 마이너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UFO는 과연 우주를 활공하기 위한 비행체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모두가 알고 계시는 흑기사 위성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흑기사 모양의 위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던 UFO와 완전 다른 형태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넓은 우주를 활공하는 UFO들은 그 형태부터가 우리가 지구에서 출몰하고 있는 UFO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의 형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금방 눈치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방송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현재 지구에서 목격을 하고 있는 UFO는 지구 내에서 상주하면서 새로운 추진체를 이용해 지구에 특화된 비행을 하기 위해 만들어질 그런 커스텀화된 UFO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지구 내 어딘가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목격되고 있는 UFO들은 우주 멀리에서 날아온 우주선이 아니라 지구 내에서 개발 제조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 여러분들이 지구 내에서 많은 UFO를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UFO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는 비행체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그 출몰이 과감해지면서 빈도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것. 분명 누군가가 인류를 통해 의도된 실험을 추진하고 그 사회적 현상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데이터는 무수히 많다. 하지만 그건 대답이 될 수 없다. 이 같은 데이비드 밀러의 주장처럼 미국 정부와 국방부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정보를 대중들에게 절대 공개하고 있진 않습니다. 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개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숨길수록 그 비밀이 진실일 확률이,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상하이에서 출몰되었던 검은 삼각형 미확인 물체로 가장 의심되는 것은 미국의 UFO 반중력 스텔스 정찰기를 할 수 있는 TR-3B 아스트라 비행체입니다. 이 비행체는 실제로 국립정찰국과 중앙정보국, 국가안보국, 그리고 미 공군이 공동으로 자금 지원하는 SDI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된 비행체고요. 1994년 그 자료도 실제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의 토대로 따르자면 현재 최소한 이 비행체는 3대가 존재하고 있고 또 그 비행이 실제로 테스트되고 있다라고 추측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TR-3B 아스트라 비행체는 그 생산과 개발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에 있지만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미국 이 5개국의 공학도들이 이 비행체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 5개국 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출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아스트라 비행체의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는 자료들이고요. 아스트라 비행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구 중력을 상쇄시키면서 믿을 수 없는 스피드와 기동력을 갖추고 있고, 더 놀라운 점은 TR-3B 아스트라 비행체는 핵 연료를 이용해 기체를 반중력 상태로 만들어 지구 중력의 약 11% 정도의 기체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중력에 가장 안정적이며 저항력을 덜 받는 모양, 즉 삼각형과 접시 모양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비행체가 가설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다면 미국과 중국에서 최근 실제로 발견되고 있었던 삼각형 비행체와 매우 흡사한 모양이고 이 비행체의 확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90년 이후부터 삼각형 UFO의 출몰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 정황들을 보았을 때 밤 라자르가 언급했던 중력 엔진 개발 시기와도 역시 정확하게 맞물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확인 물체가 땅에 추락했을 때 미국 정부와 미 국방부는 그것을 극비리에 수거하거나 혹은 처리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도 그것이 미확인 외계인 비행물체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비밀 비행체를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버린 일종의 극비 행위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워낙 극비에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라는 괴 비행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미국에서 실제로 목격이 되고 있는 저 검은 삼각형의 미확인 물체를,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삼각형 모양의 검은 비행체와 초소형 미확인 물체들이 끊임없이 포착되고 있는 와중에도, 그러함에도 외계인이 만든 미확인 UFO 비행체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도 아니면 정부가 사람들에게 외계인과 UFO가 실제 존재한다라는 거짓말을 언론에 뿌려 세뇌시키고 반대로 극비리에 개발 중인 자신들의 반중력 비행체를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테스트하려는 그러한 의도인 것일까요? 물론 그 진실은 여전히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후자 쪽이 더 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번 방송의 한 줄 평은 UFO는 그 형태로 보아 우주보다는 지구 안에서 최적화된 반중력 비행체로 판단이 되고,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는 초소형 무인 비행체들도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고로 반중력 엔진은 이미 개발을 넘어서 테스트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지구 밖에서 날아온 미확인 비행체가 아니라 지구 안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미국 정부와 미 국방부가 UFO를 인정했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반중력 비행체를 이제 사람들에게 교묘히 숨기면서 이것을 UFO로 오인시키게 만들고, 반대로 자신들의 비행체를 마음껏 테스트하기 위한 그러한 거짓 날조 정보일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싱싱이가 진짜 UFO로 현재도 인정하고 있는 기체는 오직 하나, 그것은 흑기사 위성뿐이다 라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